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평택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준비되신 대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한꺼번에 안 하셔도 돼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업무 보고 책자를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조금 세부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서요. 여기 이제 추진 실적도 구분하고 사업 내용을 해서 이제 총괄로 이렇게 하셨어요.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또 구체적인 거는 아마 저희들의 행감 때 이걸 전체적으로 다 드려볼 건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추진 계획에 있어서 두 줄, 세 줄에서 끝났어요. 근데 업무 보고잖아요. 전반기 업무 보고인데 계획이 좀 세부적으로 좀 나열이 되고 세부적으로 설명이 좀 되셨으면 이런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책자가 다소 좀 두꺼워지더라도 그렇게 해서 준비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다음 하반기 때부터는. 그리고 우리 재단 사무처에서 이제 처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 평택복지재단을 네이버에서 치면 옛날 대표이사가 떠요. 정리정돈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동안에 SNS 통해서는 정리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복지재단 들어가서 확인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지자체는 식단까지도 잘 돼 있는 데가 있어요. 물론 우리 복지관장님 중에도 잘 돼 있는 곳이 있어요. 그렇지만 구체적이지가 않고 좀 일반인들이 봤을 때 공감하고 어떤 정책이나 일자리나 여러 가지를 같이 바깥에서도 안을 들여다볼 수 있을 투명하게 좀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 여기에 우리 재단 사무처의 홍보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반기에 좀 추진 계획에서 좀 빗나간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 행감 전에는 SNS에서 좀 투명하게 정리가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신 만큼 보람이 있으셔야 되는데 예. 투명하게 나타나는 것도 하나의 보람일 거라고 생각해요. 예. 신규 사업도 올해 있고 저희들이 이제 작년 11월, 12월에 예산을 다 세워드린 분이고 해서 구체적인 이야기 내용은 의원님께서 별도로 또 자료 요청을 또 하실 거고요. 여기서는 저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점하고 또 여기 또 관장님들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센터장님들하고 또 하실 이야기들 좀 나누는 시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선자 의원님 질의 몇 가지 되셨으면 질의 몇 가지 시작하시고 하실까요?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지 또 저희 지역의 모든 시민들도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전선에서 항상 저희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지역의 사회복지사님들을 위해서 응원을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전년도에 그 연구한 이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연구할 것도 이제 나와 있고요. 이 중에서 보면은 이제 그 평택 시민에 대한 행복 실태 조사 연구를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24년도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 수립을 해서 이거에 대한 논의를 분이 23년도 11월에서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통해서 어떠한 사업들이 예상이 되고 또한 되어져서 이러한 주무부서에
어떠한 사업들이 되어지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기 진행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지금 주요 업무 보고에 보면은 이러한 실태 조사를 하고 난 후에 각 주무부서에서의 어떤 이거에 대한 그 사업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연구한 결과로는 그것을 우리가 사무처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이 어떻게 그것을 예산을 세워서 수반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현장에서 실천을 해서 우리 시민이 행복 지수를 높일 것인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러한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사무처장님이 아니시더라도 또 네네. 정책연구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 행복 연구 진행을 했고요. 그 연구는 저희가 이제 실태 조사하고 크게 이제 저희가 서베이 지표를 만드는 이 두 가지가 큰 주 목적이었고요. 그래서 재원하고 그리고 그 안에 그 활용 방안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복지정책과랑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된 것은 현재 2월 한 20일 경에 실제 각 시에서 중간 관리자 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용역원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요청을 받아서 요청을 할 거고요. 그 이후에 지금 그 전국에 그 많은 한 서너 군데 정도에서 실제 행복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 포함해서. 그래서 실제 아까 말씀드린 중간 관리자에서 보고를 통하고 그리고 이제 주무부서에서 방문 벤치마킹 이런 걸 통하고 또 저희 그 실태조사는 실태조사와 욕구를 나타내는 정도 수준입니다. 이것들 사업화를 하려면은 결국 전략사업과 전략 과제를 도출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평가 지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주무부서와 같이 지금 얘기 중에 있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걸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구체적인 어떤 사업 방향성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보면 11에서 12월인데 이제 여러 이유로 이제 연도로 변경해서 좀 2월이 된 거겠네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사업 보고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제 활용 방안을 할 것인가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부서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전략 과제를 해서 예산을 짜서 하려고 하면은 올해 이게 어떤 사업들이 가능한가요? 지금은 예산에 세워지지 않았지만 이것이 상반기라든가 올해 안에는 이런 것이 예산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까? 제가 예산 부분은 정확히 모르지만은 그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몇 군데 되는 서너 군데를 추려서 벤치마킹을 갔다 오고 그러고 나서 그거 가지고 예산 잡고 기본 계획 수립을 하면 아마 금년에 본 예산 하면은 내년 사업이 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지금 현대 그 조사한 결과로 보면 저희 평택의 그 이전에 보면 행복 지수가 굉장히 보면은 하이였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 행복 지수 연구 결과로서는 저희 평택의 행복 지수가 몇으로 나왔습니까? 아까 지금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보고해 주실 때 1,200, 1,300명 대상으로 연구를 했고 또 심층 이제 FGI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평택의 행복 지수가 어느 정도 나왔고 전체적인 우리 전국의 행복 지수 중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이것이 좀 나와 있습니까? 주관적으로? 실태조사에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는 그 행복 지수를 나타내는 지표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행복 지도입니다. 행복 지도는 2018년부터 2020년 정도 사이에 각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의 어떤 객관적인 지수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과가 평택시 조금 낮게 나왔지만은 그래서 주관적인 이런 행복감 어떻게 되냐 연구를 실시하게 됐고요. 저희 행복 서베이 연구 결과 평택시는 전국 평균이 6.53 정도 되는데 저희 6.48 나왔습니다. 0.05 정도로 거의 평택 시민이 생각하는 행복 수준은 전국 평균과 거의 유사한 상태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실태조사 주관적인 실태조사를 했을 때 이렇게 지금 나왔다는 말씀이신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전국적으로는 6.53인데 우리 평택은 6.48이라는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13쪽 보시겠습니다.
이제 신규 사업이에요. 이제 초고령화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이제 재단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이거에 대한 대비를 좀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대비를 해서 노인분들이 또한 행복해야지 우리 평택에도 행복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마을로 실질적으로 꼭 노인뿐만이 아니라 그 아동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 그 현장 마을에서 이러한 어떤 지원 체계가 이루어져야지만이 그 마을이 행복해야 그 마을 말과 연계해서 전체적인 우리 평택시가 행복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를 보면은 노인에 대한 이제 그 신규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역복지실장 이정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평택시 복지정책 디자인 사업은 연구실에서 연구에서 그치지 않고 사업화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모색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인 이 웰페어 관련된 사업을 실시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평택시 마을 단위 노인생활 지원 체계 구축이라는 연구를 토대로 해가지고 재단에서 지금 현 상황에서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을 모색을 했고요. 주민 조직화 사업을 모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역별로다가 거점을 두고 지역에 있는 문제를 주민과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또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이 저희가 다 합심을 해가지고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민 조직화 사업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마을의 주민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또 해석권 노인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한 마을이 행복해야지 되는데 그러한 것을 이번에 모색을 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별로다가 욕구가 다 욕구가 다르겠죠. 다 네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 마을에 있는 인적 자원들이 다 모여서 그 마을에 있는 문제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거를 모색을 할 거고요. 그래서 각각 그 마을마다 주제가 다르고 또 문제가 다르고 해결 방안도 달라서 그것들을 다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한 자리에 모여서 논의하는 장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마을 욕구가 나오고 그런 마을별에 대한 어떤 정책이 나와서 실천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그동안에는 저희가 이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없고요. 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팽성 노인복지관이다 하면은 환경애라는 사업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저희 공모사업 일환으로. 근데 그 환경애가 그 어르신들만의 그 자조 모임이 아니라 그 타운에 있는 상주하고 있는 저희 장애인 주거보호센터라든지 또 지역에 있는 또 봉사단체라든지 이렇게 저희가 좀 확대를 해서 지역에 있는 현안을 같이 해결하고 모색하는 그런 사업으로다가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 저희가 4-5개 정도 복지관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성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수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언제까지 모색하고 이걸 언제까지 주민들과 함께 이거를 방안책을 모색해야 되냐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그렇게 해왔다고 한다면 이제 올해부터는 분명하게 그런 마을별로 몇 개를 목표를 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개의 마을의 문제점이 나오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마을을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해서 그걸 올해 안에는 좀 세우셔서 정말 할 수 있도록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마을이 행복해질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나와야지만이 전국적으로 우리 평택시가 좀 확산되고 행복 지수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비단 노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그 마을의 문제점을 꼭 하셔서 올해는 그런 정책 사업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12쪽에도 신규 사업인데요. 물론 이제 그 사회복지사 종사자분들이 굉장히 감정적인 노동이 심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실질적으로 그 번아웃 되지 않고 이 사회복지사들의 종사자분들이 굉장히 그 현장에서 최전선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고충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올해 지금 처음으로 잡게 된 겁니까? 그 이전에도 좀 비슷한 유사한 프로그램들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재단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힐링 프로그램은 의원님 말씀처럼 다른 방식으로 또 진행을 하였었습니다. 뭐 미술 치료라든지 예전에 이제 평택대학교와 같이 연합해가지고 좀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였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EAP를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근로복지넷과 연계해서 적은 예산으로다가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좀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 내에서 지역 사회복지 협의체나 협의회나 사협회나 많은 힐링 프로그램을 하시고 있는데 중첩되지 않도록 저희 재단에서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세부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재단만의 힐링 프로그램을 이제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그 사회복지사가 굉장히 번아웃되고 현장 사회복지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그들의 마음을 챙기고 그들의 정신 건강을 잘 회복시켜 줄까에 대한 그러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있으시면 좀 자료를 보내주시고 여기 보면 신청을 해서 모집을 한다고 그랬어요. 네, 네. 그럼 신청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정도면은 어느 정도는 본인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번아웃되고 힘들게 되다 보면 꼭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이렇게 스스로도 이거 참석을 하지 못할 정도의 번아웃되는 사회복지사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고 좀 이렇게 해서 정말로 필요한 이 프로그램이 번아웃된 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접근을 해 나가야지 참석을 해서 그들 하고 있는 그들만의 몇몇에 하고 있던 유사한 프로그램 사회복지에서 했던 부분들이 또 중복돼서 한다. 이것도 좋지만 더 깊이 있게 정말로 번아웃되는 사회복지사를 좀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좀 발로 뛰셔야 되겠죠. 좀 알아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필요한 분들에게 이 필요한 프로그램이 돼서 그분들이 회복이 되어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질의 내용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김순희 의원님 하시고. 네, 김순희 의원님 먼저. 네, 김순현입니다. 네. 참초장님 처음 오셔갖고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우리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추진 실적과 추진 계획하고 추진 실적보다도 추진 계획이 조금 좀 또 적나라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요. 제가 몇 개만 여쭤볼게요. 아까 최선자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 종사자 힐링 프로그램은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예전에 했던 걸 다시 부활하시는. 예전에 했던 프로그램을 다시 부활한 거는 아니고요. 종목을.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사회복지사 회장님이 이제 종사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좀 단합대회 같은 운동회 같은 거를 먼저 제안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처음에는 기획을 그래서 이 사업을 기획을 했었는데요. 이제 시랑 긴밀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니까 사협회나 협의회나 협의체에서 그런 사업들은 이제 많이 그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재단에서 재단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힐링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요. 저희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관내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분이 총
이제는 이게 전부 다 참석하시는 건가요? 종사자분들이? 그렇지는 않고요. 예, 저희가 예산도 올해 이제 1,000만 원을 계획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소진된 분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이 사회복지 그 종사자분들이 또 원하는 그 프로그램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네. 저 뒤에 보니까 15페이지 보면 이제 사회복지자 법정 필수 교육 사업도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사회복지 종사자가 665명인데 여기에 이제 필수 교육이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 뒤에 그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하고 이거 필수 교육하고 차이점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에 있는 종사자 법정 필수 교육은 법정 필수 교육을 받지 않으면은 과태료를 내는 그런 필수 교육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들을 사회복지 시설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다 기획을 하려면 강사도 모셔야 되고 자료집도 모셔야 하고 그래가지고 자료집도 제작하고 해야 돼가지고요. 그 부분들에 대한 욕구가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집단 교육을 시켜주면은 월마다 한 번씩 집단 교육을 시켜주면은 사회복지 시설 기관에서 많은 부담감이 경감하겠다는 그런 욕구들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법정 필수 교육을 기획을 하게 됐고요.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3년도에 사회복지 종사자들 220명을 통해서 어떤 교육을 하면 좋겠냐는 욕구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때 나온 욕구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직무별 교육을 기획을 했고요. 그래서 2월 달서부터 저희가 11월 달까지 매월 1회기씩 회계교육이라든지 인사노무 또 컴퓨터 보고서 기획 이런 교육 내용들을 담아서 저희가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종사자 역량 강화는 만족도도 4.7인 거 만족도가 높아요. 본인들이 이제 원하는 거 직무별 직급별로 해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아마 참여도나 만족도가 다른 거보다 훨씬 좀 높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거든요. 참여하는 이거 교육은 하루 하는 건가 아니면 며칠 이렇게 교육은요, 저희가 셋째 주 화요일에 3시간씩 이제 하루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저희가 또 요번에 일찍이 또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이제 강사진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요번에 저희 소식지가 제작되고 그래서 거기에 같이 커리큘럼도 보여드리려고 지금 저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다가 의원님들께 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 필수 교육이나 역량 강화 교육이 거의 달수가 거의 비슷한 달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관리하실 때 우리 실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신경도 많이 쓰셔야 되고 다른 것보다 노력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많은 애로점이 많은데 사실 그거를 누가 달래줄 수도 없는 거고 본인들만의 그 하나의 트라우마도 많이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교육 같은 게 중요한데 그 교육 같은 것도 받으시는 분들한테 적절하고 또 힐링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좀 더 다가갈 수 있고 편안고 행복 지수가 좀 높아질 수 있는 교육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데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실까요? 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